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목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암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에만 주목하는 사이에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비뇨기과 질환의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고령화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전립선 질환들은 갈수록 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남성의 약 15% 이상이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약 70만 명의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 치료를 꺼려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 또 술이지요. 회식 자리가 잦은 직장인들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성인병, 위암, 간암 등의 여러 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히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 음주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서 많은 애주가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만약 계속 술이 주는 기쁨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전립선 비대증은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주로 음주, 흡연 및 기름진 음식 위주의 생활 습관들에 의해서 발생하기에 30대, 40대의 젊은 남성들도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살펴볼까요? 전립선은 정낭, 고환과 함께 생식 기능을 하는 성부속 기관의 하나로 정액의 액체 성분 중에 약 35%를 생산합니다. 전립선에서 생산된 전립선액은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며 사정된 정액을 굳지 않게 하여서 정자의 운동성을 증진시켜서 나아가 정자의 수정 능력을 높여주죠. 전립선은 방광 밑에 밤톨만한 크기의 기관으로서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사이로 소변이 지나가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정상적인 크기보다 병적으로 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전립선의 경우 전립선 사이에 요도로 소변이 시원하게 지나가는 반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정상의 경우보다 커져 있기 때문에 전립선 사이의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도가 좁아지면서 소변이 시원하게 지나가지 못하게 되어서 소변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전립선 비대증은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노화, 과도한 음주, 흡연, 비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화 현상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치료를 요할 정도의 전립선 비대증을 막으려면 위의 원인들 중에서 노화를 제외한 나머지의 원인들 중은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립선 비대증은 환절기 감기로 인해서 우리가 항히스타민 성분이 든 감기약을 복용하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서 방광의 배뇨 기능이 더욱 나빠질 수 있으므로 감기약의 오남용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통상 50대가 넘으면 50% 정도 발병하며 70대가 넘으면 발병 확률이 8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계적 통계치일 뿐 사람에 따른 차이는 천차만별이죠.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전립선 비대증의 자각 증상은 보통 소변장애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배뇨 증상과 급박뇨가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배뇨 증상은 배뇨 시에 소변을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나오는 경우, 혹은 소변이 가늘고 잔뇨감이 있어서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거나 소변 줄기 끝에 힘이 없어서
툭툭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대해진 전립선이 방광의 출구를 좁혀서 발생하는 폐색으로 인한 증상이죠. 또한 배뇨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방광이 과민해져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가 발생하면서 특히 자다가 일어나서 한두 번 이상 소변을 보게 되는 야간 빈뇨가 나타납니다. 아울러 소변이 마렵다 싶으면 참기 어려운 급박뇨 증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급박뇨는 환자를 매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치료 기간도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밖에도 우울증 및 피로감, 성기능 장애 등 사람에 따라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각 증상이 나타나도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방치해 두거나 단순히 노화의 과정이라 여기고 치료를 미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40대 이후에 연령대에 있는 남성으로서 위의 증상 중에 몇 가지를 복수로 또는 상시적으로 항상 겪는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전립선 비대증도 장기간 악화됨으로써 방치되면 어느 순간 치명적 질환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소변이 역류해서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하죠. 결국 전립선 비대증은 무엇보다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물론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도 상당히 성가신 병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은 참는다고 해서 저절로 낫는 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을 한약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항생제나 수술로 완치가 힘든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치료하기 까다롭고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증상을 단순히 억제시키기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완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관점에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한방에서 큰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한의학적으로 산병, 고병, 임병, 뇨탁 등의 범주에 속합니다. 인체 하복부와 회음부 쪽의 기가 순행되지 못하고 정체되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산병이라고 하고,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듯 생식기의 기능이 점차로 저하되는 질환을 고병이라고 합니다. 임병은 수풀 속의 나무에서 이슬이 맺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상태를 묘사한 병증이며, 뇨탁은 소변이 맑지 못하고 혼탁함을 뜻하는 것으로 특히 쌀뜨물과 같은 경우 백탁이라고 합니다. 모두 전립선 비대증과 관계된 병증들이죠. 한약에서는 전립선 질환을 우선 신장계통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나타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생활 및 선천성 허약, 정신적 스트레스, 적절하지 못한 성생활 등이 이러한 질환을 유발시키고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전립선과 관련된 간장, 비장, 위장 등의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치료의 관점을 가지고 한약에서는 한약치료, 진구치료 및 부항요법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한약 처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제의 기운과 성질을 분석하고 한 개인으로서의 환자에게 어울리는지, 즉 체질을 고려하여 처방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환자의 기운을 보충해서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한약치료의 중요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이렇듯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하복부의 근본적인 기능 회복을 돕는 한약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체에 흐르는 에너지 통로인 경락에 존재하는 혈을 자극하여서 내부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하는 침구요법도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됩니다. 침구치료를 통하여서 통증을 완화하고 자율신경의 기능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가 있죠. 나아가 일반적인 침술에 전기 자극을 더하는 점침요법은 전립선 부위에 근육을 이완시켜서 증상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가 큽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약에서 유해 성분을 추출해서 약액을 직접
혈에 주입하는 약침요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침요법의 경우에는 비뇨 생식기계의 약해진 기능을 보강하는 데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항요법이 있는데요. 부항요법이란 한약에서 나쁜 기운을 직접적으로 뽑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에 부항을 부착하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자극하는 부항요법을 통해서 체내에 있는 노폐물이나 변질된 혈액 등을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죠. 전립선 비대증에 이러한 부항요법을 활용하면 비뇨 생식기에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신진대사를 도와서 전립선의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는지요? 끝으로 전립선 비대증의 개선을 위해서 생활상의 주의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전립선을 잘 관리하면 전립선 질환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발병률은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보다 재미교포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차이의 원인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육류 위주의 고지방 식생활이 전립선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신체 활동이 많고 채식을 위주로 하는 인구 집단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발병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육류 위주의 서구화된 식사를 삼가하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 마늘, 녹차 등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너무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피해야 하며 건전하고 적절한 성생활과 규칙적인 운동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보충제나 약 한두 가지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식이요법을 함께하며 금연, 금주 및 항생제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나아가 전반적인 생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의 단면만을 보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체의 근본적인 부분을 조절해주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을 통하여서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해 나가야 합니다. 증상보다는 원인을 치료하고 개인별 맞춤